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연세대학교 25학년도 편입시험 수학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14문제가 나왔었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객관식, 11번부터 14번까지는 비수학과는 주관식, 수학과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서술형 기준으로 문제풀이는 진행을 할 겁니다. 1번부터 보면 1번 문제는 A가 저런 영역이고 저런 영역에 해당하는 부피를 이 선형 변환에 의해 보냈을 때 새로운 부피를 얘라고 하자. 그때 기존 부피 분의 새로운 선형 변환에 대해서 나온 부피의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A에 대한 고찰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묻는 저값은 결국 어떤 식이 있는 거냐면 V, LA는 V, A의 저 선형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을 제가 M이라고 한다면 M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절대값 씌운 거를 곱한 거와 같다. 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묻는 건 VA분의 VLA이므로 이 값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M의 디터미넌트 값의 절대값. 그럼 M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선형 변환을 보고 행렬 M의 성분을 구해보면 각각의 개수를 쭉 써주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1, Y 2, Z 1, T는 1. 자, 이 순서대로 쭉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 2,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 0, 1, 2,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거의 행렬식을 구할 거고 구할 때 자, 가봅시다. 우선 첫 번째 1행은 그냥 둘 거고 1행과 2행을 그대로 더합시다. 그걸 2행에다 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계산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계산을 해놓는다. 1행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 1행에 마이너스 1을 해서 4행이랑 계산을 하면 1행에 마이너스 1을 해서 4행이랑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행 1열을 지울 거고 이제 남은 걸로 다시 한번 행렬식 계산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타겟을 3열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이랑 계산을 할 겁니다. 자, 1행 그대로 쓸 거고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3행은 우선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1행 3열을 지우고 계산을 하게 될 거고 부호는 풀마풀 되는 거고 AD-BC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M의 행렬식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행렬식 그대로가 아니고 행렬식의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절대값을 씌워서 4.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거고 2번. 자, 곡선 RT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T가 0일 때의 곡률. 결국 곡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곡률식을 한번 써놓고 갑시다. 곡률식은 미분을 하고 세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R'과 R2'의 외적의 크기. 자, 요거를 그대로 잘 천천히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미분부터 한번 해보면 R'은 1, 3, 2t. R2'은 0, 0, 2
라고 볼 수 있고 이때 t가 0이니까 여기 옆에다 쓸게요. r 프라임 0은 1, 3, 0이고 그 다음에 r2 프라임 0은 사실 0 대입해도 이 값이랑 똑같은데 그대로 한번 써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r 프라임의 크기를 구해서 세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먼저 구하고 세제곱을 해보면 r 프라임의 크기의 세제곱은 크기가 루트 10, 세제곱하면 10 루트 10.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외적을 할 거니까 외적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i, j, k, 1, 3, 0, 0, 0, 2 이렇게 놓고 외적을 계산을 하면 계산을 했을 때 우선은 6 그 다음에 AD-BC 계산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D-BC 계산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여기에다 이제 크기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거 구한 게 뭐냐면 R 프라임 R2 프라임의 외적을 구했던 겁니다. 자, 이제 크기를 구할 거고 크기는 구해보면 36, 4, 루트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해놓은 거 여기 구해놓은 걸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모가 10 루트 10 그 다음에 분자가 루트 40이니까 정리하고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 공률을 a분의 3으로 뒀어요. 그래서 요 값을 a분의 3으로 놓고 a 값을 구해주면 15다.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형식을 보고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자 시그마 우선 3개를 쓸 건데 이 문제에 필요한 건 하나예요. 근데 그거에 파생되어 있는 옆에 같이 있는 식들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이론을 뽑아낼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될 식을 밑에다가 써놓을 거고 우리가 쓸 식은 뭐냐면 n 세제곱에 x의 n제곱 요 형식 그리고 요거와 같이 있는 식들이 뭐가 있냐면 n 제곱 관련된 거 x n제곱은 그대로 그 다음 n 관련된 거 다시 n 관련된 거 이렇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예요. 자 식을 한번 위에 것부터 써보면 1-x의 제곱 분모부터 한번 써볼게요. 연관지어서 외워주면은 그래도 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분모의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요. 1-x의 4제곱 하고 분자는 x 여기에도 x 여기에도 x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다가 1차를 쓸 건데 1차가 뭐냐면 x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론을 여기다 써야 될 이 식은 제곱이 들어갈 거고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갈 건데 여기 중간에 하나 항이 더 생겨요. 요렇게 이 세 개를 다 외워주면은 이 3번 풀이를 하는 데는 성공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만 사용하기는 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제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x는 4분의 1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세제곱에 4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공식의 x자리에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4분의 1 넣어주면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봅시다. 1 마이너스 4분의 1의 4제곱 그리고 4분의 1 4분의 1에 제곱하니까 16분의 1 4 곱하니까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모를 계산을 해보면 뭐 다 계산해 놓지 않을 거예요. 약분하면서 천천히 계산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라기보다는 계산의 양을 줄일 거기 때문에 4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4제곱 이렇게 분모가 있게 되는 거고 분자에는 4분의 1이 있고 16분의 1에 2가 더해지는 거니까 32, 1 더해서 33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 4, 16이 4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놓고 갑시다. 이렇게 놓고 가면 최종답을 생각을 했을 때 81분의 33에 4를 곱하면은 132가 되는 거고 요거와 가장 가까운 정수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가까운 정수는 대분수를 계산해보면 바로 나와요. 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고르시오. 3번의 답은 2다. 2번. 그 다음에 4번. 자, 얘에 대한 것을 요만큼으로 이루어진 부분 공간으로 사용시키는 행렬 P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분 공간을 U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벡터들 V1, V2, V3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하는 거는 P의 트레이스, 그 다음에 커널 디멘전 혹은 DM, 그 다음에 P 세제곱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 여기 V1, V2, V3를 잠깐 보면 V1과 V2를 더했을 때 V3가 나와요. 괜찮겠죠? V1, V2를 더하면 V3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우선 요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형 행렬 P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거듭 제곱을 해도 P와 같다는 거. 사형 행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튼 이렇게 해놓고 트레이스부터 한번 구해보면 트레이스 P는 랭크 U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벡터를 더한 게 이 벡터가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한 랭크는 2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커널 P제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P제곱은 P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5에서 랭크 값을 빼주면 되는 거여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터미넌트 P 세제곱은 디터미넌트 P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0이죠.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해서 계산을 한 4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두 극좌표가 주어져 있고 공통인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얘는 뭐 리마son 곡선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리마son 곡선에 보조개가 들어간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심장형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하튼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선 그려놓고 갑시다. 자, 축을 먼저 그렸고
요거를 R1이라고 할게요. 얘를 R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의 색을 좀 다르게 해서 구분을 지을게요. 얘는 요 색으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R2는 요 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해보면 R1은 세타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고, 그만 요 정도. 그 다음에 3,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 정도. 여기를 지나가게 아는 모양, 그걸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사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보여주기 한번 살짝 들어가고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다. 지금 잘 안 그려졌는데 지금 위쪽이랑 아래쪽은 대칭적이에요. 모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린 그래프를 90도 회전한 형식이에요. 코사인과 사인은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5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정도, 이쪽에도 3,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 모양 그대로 90도 회전한 형태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영역에 공통인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영역을 잠깐 칠해보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자,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공통된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 이 영역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생긴 게 이 녹색 선이나 이 파란색 선이나 하나는 X축 대칭 모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Y축 대칭 모양이었기 때문에 얘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칭성이라고 볼 수 있냐면 자, Y는 X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Y는 X 직선 하나 그렸을 때 요렇게 그려놨을 때 요즘 지나갑니다. 자, 요 Y는 X 직선을 그렸을 때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은 모양도 같고 넓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만나는 요 부분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해주느냐? 두 곡선이 만날 때 두 곡선의 교점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와 3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같을 때를 구할 거고 3 날라가고 2 날라가고 결국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세타는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상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가 0, 각도가 변하면서 여기가 4분의 파이 변하고 변하면서 여기가 4분의 5파이. 우리는 여기서부터 쭉 이동된 여기까지, 즉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서 여기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에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영역의 넓이가 되고 두 선 중에서 짧은 선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즉 원점이랑 가까운 선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짧은 거. 그러면 원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역은 이 녹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을 봤을 때 녹색 선이 더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R1이랑 R2 중에 R1을 택하게 될 거고,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구간은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고요. R1의 제곱을 해서 써보면 9, 12 코사인 세타, 그리고 4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적분을 할 때, 요거는 그대로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알고 있으면은 연산이 좀 빨라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구간 A부터 B까지 코사인 제곱을 적분을 한다. 이때 만약 A와 B의 간격이 지금처럼 파이라면, 지금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간격이 파이예요. 파이라면 이거의 결과값은 2분의 파이예요.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몰라도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사실 요만큼을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요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할 사람은 하고 요게 금방 외워지겠다 싶으면은 알고 있으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9세타 9세타 그 다음에 12 코사인 세타니까 12 사인 세타 여기까지 적분을 그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앞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쓰고 앞에 계수 4 있고 이 식을 적용해서 코사인 제곱 적분은 2분의 파이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9세타에 4분의 5파이, 4분의 파이 대입해서 빼면 파이가 되는 거니까 9파이 되고 그 다음에 12에 사인 4분의 5파이, 사인 4분의 파이 계산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고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1파이 나오고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최종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지금 뭐만 구한 거냐면 조심해야 돼요. 반만 구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를 곱해야 된다. 2를 곱해주면 최종 11파이 마이너스 1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여서 A는 11, B는 마이너스 12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진짜 최종답은 1. 그래서 5번의 답은 1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6번 영역이 저렇게 되어 있고 뭐 요거는 뭐 원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반지름이 2인 원. 자, 그리고 F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뭐 여하튼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첫 번째 내부에서 임계점을 찾으면서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자, 이렇게 해볼 겁니다. 경계부터 써놓으면 경계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내부 가봅시다. 내부 그레디언트 f 구해본다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6y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각각 0일 때를 구해보면 x는 풀마 1 나오고 y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각각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
F1,0 대입할 거고 F-1,0을 대입할 거예요. 자,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경계로 넘어가서 자, 이런 경계에 있을 때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해볼 건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그레디언트 F, 그다음에 람다, 그레디언트 G. 이 관계식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G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레디언트 F는 옆에 구해놨던 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람다에 그레디언트 G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성분끼리 비교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이 람다 곱하기 2x 그 다음에 uy는 람다 곱하기 2y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관계성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 y가 0이 될 수 있고 그쵸? 두 번째 람다가 3이 되는 경우 있겠죠?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y가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y가 0이면 x는 풀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때의 f값을 구해보면 2,0 계산할 거고 마이너스 2,0 계산할 거예요. 자, 2,0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여기서 구한 거랑 뭐 최대 최소 차이는 딱히 없네요. 이제 여기서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람다가 3일 때 람다 3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대입해서 3 약분할 거예요. 약분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이때 x는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1 풀마 루트 2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 중에서 1 플러스 루트 2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는 버리고 1 마이너스 루트 2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 마이너스 루트 2로 놓고 계산을 할 거고 그때 y 값을 구해보면 우선 y 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3 그리고 플러스 2루트 2 해서 1 플러스 2루트 2 라고 할 수 있고 이 값을 이제 f에다 대입을 할 건데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x는 요 값, y제곱은 이 값이에요. 괜찮죠? 그렇게 해서 요걸 대입하고 저걸 대입을 해주면 7 플러스 4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 돼요. x에 1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고 y제곱 자리에 1 플러스 루트 2 대입을 하면 자, 요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값은 요 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남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기 때문에 최종답은 7 플러스 4루트 2에 마이너스 2를 해준 5 플러스 4루트 2가 돼서 A는 5, B는 4, 두 개 더해서 절대값이니까 9.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제 7번. 자, 곡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9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다? 반지름이 3인 9다. 반지름이 3인 9다 라고 할 수 있는데,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이 3인 9인데 그런 9에서 위쪽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반만, 위에 뚜껑만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런 공이 밑에가 뚫려서 요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요 부분이, 요런 뚜껑이 S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자, 우선은 파이분의 9는 잠깐 두고 이제 요 적분값만 먼저 계산을 할 건데, 이렇게 놓읍시다. F를 저기 적분, 피적분 함수 xz에 2에 y제곱 z 플러스 yz 2에 x제곱 z 세제곱에 플러스 z의 5제곱. 이제 요거로 둘 거고, 우리는 저 구하는 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단위 벡터랑 요 벡터장으로 잘 분리를 해볼 건데, 요 F를 보니까 여기 X 있고 여기 Y 있고 여기 Z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선 분리를 어떻게 놓느냐면, 크기까지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우선 X 떼내고 Y 떼내고 Z 하나 떼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거는 지금 얘의 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n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거는 x제곱 요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9기 때문에 이 분모가 지금 3이죠. 그래서 요렇게 써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더 조작을 해놓으면은 얘는 3에 요거 그대로 써놓고 3분의 1에 길게 써서 이렇게 써놓을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요만큼 값이 요거, 그리고 요만큼 값이 요거라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요거 그대로입니다. 3을 곱했고 3을 나눠서 식 보존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폐곡면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 정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산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 뭘 적용을 해볼 거냐면, 지금 여기 밑면 부분을 채워서 D라고 놓을 건데, 이렇게 D를 S에다 추가해주면 폐곡면이 돼요. 근데 그 D 부분이 뭐냐면 Z가 0일 때니까 Z에 0을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가 되는 면이다. 원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원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다 써놓을게요. Z가 0일 때 이렇게.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해요. 자, 보면 여기에 S에다가 D까지 추가시켜서 폐곡면으로 만든 후에 마이너스 D 영역을 다시 빼주면 원래 구하려고 하는 적분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컨셉으로 가게 될 건데, 여기서 이 값을 잘 보면, 이 값을 잘 보면 얘는 Z가 0일 때예요. Z가 0일 때. 근데 Z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이 Z가 0일 때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가 되는 거지.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그레디언트 F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될 건데, 이게 미분도 꽤나 할 만한 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나오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나오고,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4 z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앞에 계수 3까지 있는 걸 고려해서 봤을 때 3 곱하기 4 z의 세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제 이걸 좀 변환해서 계산을 끝까지 가보면 10이 앞으로 빼놓겠습니다. 자, z는 로우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dv는 로우 제곱의 사인 파이의 d 로우의 d 파이의 d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할 건데 구간 설정을 하면서 갑시다. 자, 이렇게 놓고 d로 d 파이 d 세타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세타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이렇게 90도예요. 90도. 90도.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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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로 코사인 파이의 세제곱이 있고, 거기에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로우 제곱의 사인 파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여서, 자, 적분을 해보면 여긴 그대로 2파이, 그 다음에 뭐 계산은 천천히 해주면 되는 건데 로우의 5제곱이에요. 로우의 5제곱. 로우의 5제곱이니까 6분의 1에 3의 6제곱이 되는 거고, 계산은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제곱에 사인이 있으니까 치환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요거의 값은 계산을 했을 때 세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 결과값이 3의 6제곱 파이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 요 계산만 남았어요. 이제 파이분의 9를 저 결과값에 계산하면 되는 거죠. 파이분의 9를 3의 6제곱 파이랑 곱해서 계산을 하면 3의 8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는 8이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가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자, 저런 선형 변환으로 주어진 선형 변환 L에 대해서 기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풀이가 계산적인 면에서 꽤 깔끔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얘를 V1이라고 하고 얘를 V2 요거를 V3라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변환부터 진행을 해보면 자, L V1은 대입을 했을 때 X의 1, Y의 0, Z의 1 대입을 해주면 2,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L V2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Y의 1, Z의 0 대입해서 1 그리고 3 대입하면 1 이렇게 되고 마지막 요걸 대입을 해보면 X의 1, Y의 1 대입해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거를 여기 주어지는 요 기저, 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개수가 9개가 나와요. 자, 하나씩 다 써볼게요. 우선 다 계산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써줄 건데 알파1 여기 있는 걸 다 1이라고 할게요. 베타1 이렇게 그 다음에 감마1 자 이렇게 그럼 밑에서도 똑같이 알파2 그대로 베타2 그대로 감마2 그대로 밑에도 알파 세제곱이 알파3 베타3 감마3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식 3개를 전체적으로 봐봐요. 이렇게 하나씩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더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알파1 2개 나와요. 베타1 2개 나와요. 감마1도 2개 나와요. 여기 우변에 있는 거를 다 더해주면 알파1부터 감마3까지 다 2번씩 더한 게 나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파1 구하고 베타1 구하고 감마1 구하면 시험 끝나요. 어떻게 한다? 여기 우변을 잘 째려봤을 때 모든 성분이 다 2개씩 들어가게 더해지니까 그냥 뭐 한다? 좌변에 있는 거를 다 더한 게 14예요. 그걸 그냥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답은 뭐다? 7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여기서 빨리 절약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8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번. L은 XY 평면에 대한 반사,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XZ 평면에 대한 반사,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적용을 하게 하는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면 XY 평면에 대한 반사는 XY 평면에 대한 반사는 XY 성분은 변하지 않고 Z에 대한 성분만 바뀌는 거예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에 있었던 게 위로. 그래서 맨 오른쪽에다 쓸 거예요. 그렇게 써보면 XY 성분 그대로 Z는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다른 건 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건 Z성분은 변함이 없고 다른 것만 다 30도 회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회전 변환에 넣어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고 0, 0, 0, 0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여기에 모두 다 30도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변환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XZ 평면에 대한 반사는 얘랑 흡사하게 하면 되는 거죠. Y가 변한다. 그러니까 X 그대로, Y 부호 바뀌고 Z 그대로 나머지 다 성분은 0.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건데 뭐 계산을 할 때 여기가 2분의 루트 3, 뭐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곱하기 전에 2분의 1로 다 묶어서 계산해도 좋아요. 이렇게 2분의 1로 묶어서 여기 있는 행렬들을 차례대로 계산을 해도 좋다. 이 행렬은 그대로겠지만 뭐 여기 행렬만 좀 정리해서 써보면 루트 3, 마이너스 1, 1, 루트 3, 0, 0, 0, 0,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확인.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된다. 자, 행열 반복 계산이니까 꼼꼼하고 차근차근 이제 계산이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저 방정식에 대해서 x1이 마이너스 2라는 초기값을 가지고 있을 때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x2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뉴턴 법칙은 이런 게 있죠. 식을 먼저 써보면 xn 플러스 1은 그 전의 값 xn에 마이너스 f 프라임 xn f x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f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방정식에 좌변을 우변으로 다 이항하든지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모두 이항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한쪽 변을 0으로 놓고 0이 아닌 변을 모두 다 fx로 넣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다시 한번 이대로 놓고 뭐 이쪽만 fx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쪽만 fx로 놓는다든가 하면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fx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놓고 계산을 할 거예요. f, x를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이항을 해서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미분부터 한번 해보면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서 요 각각의 값을 계산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선 f-2부터 계산.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4 플러스 2의 2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x의 n은 x1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분모값 여기 있는 거 4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값은 여기 있는 거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정리해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2에 2제곱만 올릴 거예요. 뭐 이게 최종 답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실수 없이 진짜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매칭을 잘 시켜서 답을 찾아준다면 9번, 10번, 네. 10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11번 건조기 시트의 수분량은 시간이 지나면 수분의 비례 감소하고 15분 후 그 양은 절반이 된다. 반감기에 뭐 해당하는 문제인 건데 뭐 절반이 되건 4분의 1이 되건 반복적으로 준다, 반복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처음 수분량의 95%가 줄었을 때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례해서 감소하는 단위가 15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5분이 몇 회 지났는가 라는 거를 미지수로 놓고 풀을 거예요. 그래서 15분이 t회 지났다라는 거를 컨셉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처음 수분량이 있을 건데 그 처음 수분량을 A 제로로 놓고 시작을 합시다. 뭘로 놓든 뭐 미지수는 관계없어. A0는 나중에 다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A0를 놓고 15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15분 후. 그러면 A0에 얼만큼? 절반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걸 거고 또 한 번 15분을 지나게 해놓는다면 이만큼 양의 2분의 1이 또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번만 더 또 한 번 더 15분이 지난다 라고 하면은 이 값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어서 t회가 지나게 된다면 2분의 1이 t번 곱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의 t제곱 a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95%가 줄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얘는 a에 95%가 줄은 거기 때문에 남은 건 5% 라고 할 수 있어서 100분의 5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t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A0는 약분을 할 거고 이 방정식에 t를 구해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 2분의 1에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라고 놓고 로그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밑과 진수를 다 1보다 큰 값으로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놓을 수가 있고 좀 더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22,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또 로그 연산 법칙을 좀 사용을 해서 분리를 한다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것까지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대로 놓고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놓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5분 후에 반 줄고 그 다음 15분 후에 반 줄고 라고 했었던 거를 t회 진행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답은 저기에다가 15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조심. 15로 곱해주게 되면 최종 답은 15 로그 2에 5 플러스 2에도 15를 곱해서 30. 요게 최종 답이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자 12번 이 행렬에 대해서 초기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때 저거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행렬의 고유값부터 우선 구해봅시다. 행렬의 고유값부터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A의 고유값부터 구해본다면 1 마이너스 람다 1, 2, 1, 1 이렇게 그 다음에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이때 계산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이랑 더해봅시다. 근데 이거 순서는 뭐 푸는 사람 마음이니까 굳이 이거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잠깐 다시. 왜냐면 행렬식 구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마이너스 1 계산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 번 더 연산을 해도 되고 기본엔 연산 한 번 더 해도 되고 요대로 가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다 작아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을 한 결과가, 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저는 좀 빨리 해보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요거에 플러스 2 계산하면 암산하다가 틀릴 뻔했네요. 자, 천천히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람다를 계산을 해보면 2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람다가 세 개가 다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된다면 A는 대각화가 가능한 거고, 대각화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얘는 A의 2025제곱이 P, D 2025제곱의 P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뭐 T는 다 알고 있겠지만 요런 고유값들로 이루어진 행렬이고, P는 얘네들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고유 벡터 구하는 거는 연산이 반복되는 거니까 제가 이걸 람다 1을 2로 놓을 거고, 람다 2를 마이너스 1, 람다 3를 마이너스 2로 놓은 다음에 2일 때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나머지는 다 연산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2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1, 2, 1, 그리고 마이너스 3, 0, 0,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밑에다가 써보면 계산을 이렇게 할게요. 1행과 2행을 연산을 해보면 여기 0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대충 0, 0, 0 따라다니는 거니까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건데, 3행을 쓰기 전에 보니까 요게 계산된 요거 잘 보면 여기는 3행이랑 배수관계 있죠? 그래서 3행은 그냥 0으로 처리.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우리가 행렬식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를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다 2로 나눠도 돼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돼요.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자, 2행의 값을 1행이랑 더해주면,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x는 3z 그리고 y는 z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고유 벡터는 1, 1로 놓고 여기 3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제 이런 걸 반복해서 람다 2, 람다 3에 대한 고유 벡터를 각각 구해줘야 돼요. 실제 시험이었으면은 좀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각각의 계산이 복잡한 거는 아닌데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거의 고유 벡터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여기 초기값으로 주어져 있는 거를 고유벡터로 분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여기다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1, 2, 3이 1, 2, 3이 그렇죠? 1, 2, 3이 A 첫 번째 고유벡터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A, B, C의 값을 구해줘야 된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의 연산, 뭐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풀어줘도 되고 뭐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중간 계산은 아주 단순한 연산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A, B, C를 구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꼭 계산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해를 구해보면 해 형식은 A 그리고 2에 람다 1에 2025제곱 T 그 다음에 고유벡터 3, 1, 1 다음 두 번째 B 3분의 1에 2에 람다 2에 202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T 이렇게 써놓고 고유벡터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고 4분의 7에 2에 람다 3가 마이너스 2 거기에 마이너스 2에 2025제곱을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3번 요 13번에서 비수학과라면은 아마 금방 빨리 이제 2'에 대한 공식으로 좀 해결을 했을 텐데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이 G2'에 대한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증명 과정을 썼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먼저 해놓은 후에 증명은 뒤에서 해주겠습니다. 자, G2'에 대한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T 말고 X로 쓸까요? T 말고 X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얘는 우선 마이너스 해놓고 F' GX의 세제곱에 F2' GX 이런 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잘 미분하고 잘 대입해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기는 했는데 자, 한번 해보면 F'은 미분을 했을 때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놓으면 2'까지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G0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G0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함수 fx를 보니까 구간의 시작이 루트 2예요. 그럼 구간의 끝을 루트 2로 보내놓으면은 다시 말하면 f 루트 2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G0은 뭐다? 루트 2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 문제에 해당하게 조금 바꿔 놓으면 결국 묻는 게 무엇이냐? 마이너스
F'에 G 0이니까 F' 루트 2의 세제곱. 그냥 마찬가지 F2' 써놓고 G 0이니까 루트 2. 요 두 값을 구해서 뭐 세제곱하고 분자에다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어서 한번 써보면 여기에 루트 2를 넣을 거고 이 값은 ln 루트 2에 루트 2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에 루트 2 대입하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저값의 세제곱이니까 괄호하고 ln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의 세제곱 파고 분모에 루트 3분의 1 들어가니까 여기 앞에다가 루트 3 쓰고 분자에는 1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이게 되는 건데 여기에 역함수에 대한 요식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걸 한번 미분을 할 거고, 이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 성미분까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G2'이라는 게 눈에 보일 테니까.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좌변, 곱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곱미분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미분이 된 거고 G'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이라고 쓰고 우변은 0이 아니고 빠졌죠. 플러스하고 곱미분이니까 얘까지 미분해야 되는 거죠. F'에 GX에 G2'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예, G2'으로. G2'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만큼 이항할 거고 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분모가 요게 되는 거고 분자가 요거에 요 값이 되는 건데, 자, 얘를 여기 위에서 구해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G'X는 F'GX 분의 1이라는 뭐 유명한 공식이 있으니까 뭐 증명이니까 이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만큼의 제곱이 되고 그걸 분모랑 정리해서 분모가 결국 요거에 세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에는 F2' GX만 남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대입해서 사용했었던 요 공식이 요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오답률이 많았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한번 가보면 I알파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극한 요만큼에 대해서 극한값도 구해주고 그런 극한값이 같도록 하는 P의 값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시작을 해보면 탄젠트 X를 먼저 T로 치환을 해볼게요. 탄젠트 X를 T로 치환을 해보면 자, X가 0일 때부터 4분의 파이일 때까지의 인테그럴이었고 그때 T를 생각을 하면 0 그리고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하면 뭐 이거는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미분을 해보면 중간 생략 한 2줄 정도면은 뭐 정리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시컨트 제곱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식을 써보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분모가 1 플러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가 탄젠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알파 제곱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파를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 있는 t를 생각을 해보면 t가 1일 때만 유의미해요. 다시 알파를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t의 알파 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t의 알파 제곱은 1일 때만 유의미한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0과 1 사이 영역에 있는 t 중에서. 그래서 t를 한 번 더 치환을 해볼 건데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u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보면 t는 0부터 1까지 영역에서 u의 값을 자 t가 0이면 u는 알파, t가 1이면 u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미분을 해보면 dt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du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위에다 쓸게요. 자, 구간은 알파부터 0까지고 dt 대신에 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구간에 먹여서 0부터 알파까지로 쓰고 알파분의 1은 앞에다가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놓고 보면 분모는 1 플러스 t 대신에 요거 넣을 거예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u의 제곱 그리고 t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u의 알파 제곱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u 자,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요만큼을 잠깐 보면 여기에서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분자에 있는 이 값 얘는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를 적용을 해보면 2에 마이너스 u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u의 제곱인 여기 분모값 요만큼은 알파가 무한대라면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분모 2의 분자 2의 마이너스 u제곱의 du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놓으면 요 값을 계산을 해놓으면 적분해서 구간 적용하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 알파를 어디까지 정리했느냐? I 알파를 알파분의 1이 앞에 있고 여기를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뒤에 인티그럴이 2분의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 요 I 알파에 알파의 p제곱을 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알파의 p-1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L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를 생각을 해보면 알파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수가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알파를 무한대로 보내. 근데 지수에 다른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p를 1로 놓고 여기 지수가 0이 되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p가 1일 때 여기 극한값 L은 2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서 14번은 P가 1, L은 2분의 1. 요거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25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수학 기출풀이 강의는 끝냈고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풀어보면 좋겠고 그거에 맞게 오답이 있었다면은 오답만 천천히 다시 한번 봐도 좋고 나는 정답으로 맞췄지만 혹시 다른 풀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자료를 봐도 좋고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한번 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을 해서 꼭 자기 걸로 흡수를 하면 좋겠고 좋은 결과 얻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